과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3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캐니언을 가봅시다. 그랜드 캐니언은 노아 홍수의 증거가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오묘하신 창조 작품이라고 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아름답다 감탄사를 느끼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송 부름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 그 정급판 위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결코 오랜 세월을 놓고 쌓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랜드 캐니언이 있고 좀 내려가서 보면은 자이언트 캐니언이 있고 브라이스 캐니언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물속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쌓여졌던 것을 봅니다. 지층이 쌓인 것이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쌓여져 있다. 마치 누군가가 질서 있게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수평으로 짝짝 이루어져 있지요. 누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가요? 예, 전부가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층이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곡 바닥에서 2600m, 깊이가 2600m라고 한다면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2600m라고 한다면은 2.6km인데 아니 이거 상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깊이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이기도 하지만 그랜드 캐니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정말 한반도의 반쪽 넓이. 대단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미국의 한 주 속에 있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은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계곡의 깊이를 정말 상상해 보시면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퇴적층을 협곡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만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 노아 홍수 때 전 지구를 덮은 홍수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르단의 중동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아르논 협곡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수평을 이루고 있음을 보지요. 또 계속해서 봅니다. 역시 중동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요르단 아르논 협곡에 역시 수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같습니다. 그랜드 캐년에서나 보는 것이나 여기에서 보는 것이나 모두가 다 한 종류입니다. 퇴적층이 수평으로 이루었다 말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요르단 아르논 협곡에 퇴적층이 수평으로 쫙쫙 층이 놓여져 있습니다. 수평으로 놓여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가서 북경의 용경협이 있는데 이 골짜기 안에 들어가서도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퇴적층을 봅니다만은 지금 여기도 역시 자세히 보면은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오른쪽 산이든지 저 바로 보이는 저 산의 전부가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 깐슈성 단샤 지형에 역시 수평 지층이 놓여져 있음을 자세히 볼 것 없이 그냥 슬쩍 봐도 이렇게 수평으로 지층이 놓여져 있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또 놀라운 것은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불리우는 거제도 해금강이 있습니다. 이 해금강에 섬 하나 자세히 보세요. 역시 수평으로 지층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 누가 이걸 착착착착 이렇게 쌓아놨을까요? 누가 쌓아놨을까요? 고대 할아버지들이 쌓아놨을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바다의 금강산 거제도 해금강에 지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정말 한두 곳 같으면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여러 곳에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니까 놀라우기 그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아나톨리아 공원에 역시 자세히 보세요. 저 지층이 역시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지층이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랜드 캐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다시 와서 자세하게 한번 봅니다. 길이가 45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10.3km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멀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울에서 문산까지 거리가 426km입니다. 그럼 문산보다도 멀다는 얘기예요. 참 대단한 곳입니다. 그랜드 캐년이 한반도의 반쪽 길이보다 못지 않습니다. 높이가 2.6km, 길이가 450km. 정말 대략 남한만한 면적의 퇴적층을 쌓을 만한 물이 있어야 퇴적층을 쌓는 겁니다. 호수, 강, 바다 무엇으로서 이렇게 퇴적층을 쌓아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전 지구가 물 속에 잠겨지면서 이루어졌던 퇴적층, 물이 쓸고 내려가고 하면서 이루어졌던 그 모습, 거기에서 쌓여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랜드 캐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분포되어 있음을 좀 전에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선 남한만한 넓이만큼의
퇴적층을 쌓을 만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어디서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나와서 그걸 다 퇴적층을 쌓아 덮었느냐 이 말입니다. 뚜렷한 경계면이 만들어져 있음을 봅니다. 경계면이 뚜렷하게 한 층 한 층이 뚜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아래층 허밋 세일층과 위의 코코니노 사음층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 누가 잣대를 넣고 수평을 딱 띄워서 요만큼 쌓고 다음에 또 쌓고 그렇게 한 벽돌을 쌓듯이 그렇게 쌓은 것일까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점점적으로 쌓인 것이라고 한다면 A와 같이 될까요? 여기에 그림을 보다시피 뚜렷한 경계면이 A면에 분명히 있습니다. A면에서 연속적으로 퇴적이 쌓여진 장면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쌓여졌다 한다면은 그 층과 층 사이가 분명해지지 못하고 무엇인가 뒤섞여 있는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퇴적층은 점점적으로 퇴직된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먼저 떨어진 홀브룩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두 지층 사이에 600m 두께의 다른 지층이 끼어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만은 지층이 600m 같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지층이 한 지층에서 다른 지층으로 이어지는데 600m나 이렇게 지층이 쌓여져 있다 하는 것을 본다 말입니다. 이 역시 애리조나주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진화론자들이 말을 봅니다. 코코니노 3층과 허밋 세일층. 자, 허밋 세일층은 해양류, 또 코코니노 3층은 사막이라고 했는데 그 지층 뚜렷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2.8억 년 전 엄청난 그것도 억을 그냥 몇 번씩 얽어붙여야 되네요. 그렇게 쌓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진화론자들의 말이 맞는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고두고 쌓여지면서 이렇게 수평을 이룰 수 있겠는지 결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지층에 쌓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물속에서 첫 번째 층이 쌓였는데 어느 날 이 퇴적층이 그냥 물 바깥으로 솟아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새로운 퇴적층이 쌓이면은 이렇게 뚜렷한 경계가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올라갔다가 또 세월 지나가고,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또 바뀌고, 그리고 다시 가라앉고, 그리고 또 와서 또 새로운 퇴적층이 와서 쌓이면 이렇게 뚜렷한 경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럴듯하시죠. 네, 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되는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이 평평한 퇴적층이 쌓이는데 오랜 세월을 놓고 이렇게 쌓여졌느냐 하는 것을 의문점을 크게 한번 던지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퇴적층을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을 그어 놓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을 놓고
퇴적층이 쌓여졌다고 한다면 비바람에 또 어떤 물줄기에 퇴적층이 평평해질 수 없습니다. 쌓였다가 또 일부는 또 깎여 나갔다가 또 쌓였다가 일부는 깎여 나갔다. 평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쌓였어요. 이제 퇴적이 멈추기 위해서 물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세월 지나가죠. 근데 쟤네들은 괜찮아요. 노출되어 있는 동안 얘네들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비바람이 치게 되면 그 표면이 반드시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계곡이 파이고 그리고 식물도 자라고 그러면은 그 표면이 아무래도 어떤 그 손상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쌓이게 되면은 반드시 층과 층 사이의 경계가 평평해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라지 캐년은 너무나 평평하게 쫙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쌓였다는 것도 설명이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는 왜 그럴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층이 수평으로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광범위한 퇴적층의 뚜렷하고 평평한 퇴적면, 오랜 기간 동안에 쌓여져 있는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 표를 쳤죠. 이렇게 쌓여진 것이, 이런 오랜 세월이 또 있으면은 비가 오고 또 눈부라치고 어떤 동물이 와서 생활하기도 하고 나무가 자랐다가 어떻게 그러다 보면 퇴적층이 평평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데미지 나가 있어요. 그런데 삽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퇴적층이 분명히 평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퇴적층의 형성의 비밀은 풀어봅니다. 물 흐름에 의하여 퇴적이 되었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 흐름에 의해서 퇴적이 된 것은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캐년 퇴적층 석기암에서는 갑오징어라고 불리는 화석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현상이 아닙니다. 화석들의 방향이 랜덤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떤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것이 신경 쓰입니다. 그게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물이 정지되어 있는 곳에는 고기들이 제각각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한쪽 방향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고대 오징어 화석이 발견됐는데 갑오징어 퇴적층 석기암층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을 한다면은 살아있을 때 일정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가 매몰되었든지 죽은 후에 일정한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물어볼 것 없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흐르는 물에는 고기가 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퇴적층을 살펴보면 물의 흐름의 규모를 짐작할 만합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안의 바위돌 표시를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위돌이 옆에 집 한 채 걸어놓고 있는 그건 집채만한 그랜드 캐년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바위가 직경 5m, 무게가 200톤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고 큰 바위돌이 물살이 세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살이 세다고 다 이것을 끌고 굴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큰 바위를 굴러갈 수 있는 정도의 물 양과 물 힘이 있어야 합니다. 물의 양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물의 강도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물이 얼마나 많은 물, 이것을 굴러갈 수 있는 물의 양과 그 흐름의 세기, 그게 합류되어졌을 때 이 돌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5m 되는 200톤 되는 그 바위돌을 굴러갈 수 있는 물, 그것은 그냥 조그마한 내 물 흐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위가 물에 쓸려갈 정도의 물의 양과 흐름이 얼마였던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그랜드 캐니언에 두루두루 박혀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와 엄청난 물이 얼마나 넓은 지표면을 덮었는지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지적인 홍수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뒤덮을 만한 규모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암석은 크게 화암석과 퇴적감으로 나눠집니다. 전 지구적인 규모의 퇴적을 이렇게 볼 때에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굳은 화성암이 지구를 덮어가는 속도와 물에서 흙들이 쌓여 굳은 퇴적암이 지구를 덮어가는 속도, 어느 것이 빠를까 말입니다. 어느 것이 빠를 것 같습니까? 이런 현상이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면 지구 표면은 퇴적암보다 화성암이 압도적으로 많이 덮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 화성암이 온 지구를 다 덮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구 표면은 70% 이상이 퇴적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퇴적암으로 전 지구가 다 덮여 있단 말이에요. 퇴적암으로 덮여 있는 것은 언제 덮였느냐? 대홍수 사건 때에 전 지구를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 사건, 그때 퇴적암이 생긴 것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화성암이 퇴적암을 점점 또 덮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지표면을 퇴적층으로 덮어버린 어떤 사고는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퇴적암이 지표면을 덮어 간다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우리는 유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은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을 말함보다 홍수 심판의 증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는 만드시기도 하시지만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이제 그 창조주에게 개인적으로 이 시간 꼭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돌아오는 자를 환영하십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